자, 반갑습니다. 플레임 김 실장입니다. 예, 오늘 한번 요즘 이제 그 새로 생기는 회사들도 많고 이제 아주 소규모로 아주 작게는 뭐 프리랜서처럼 혼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이제 아주 작은 규모로 사무실을 이제 새로 차리는 그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하드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플레임을 꾸미는 거는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아주 전문 기술도 있어야 됐고 지금은 이제 많이 비교적 간단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약간은 그 전문가의 영역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빌드업을 하신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업체에다가 주로 맡기셔서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맞추고 이제 사양을 살펴보는데 그래도 이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내 상황에 맞게 꾸미는 것이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플레임은 리눅스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 버전이 있죠. 리눅스 버전이 모든 것에서 다 뛰어난 건 맞습니다. 이게 플레임의 어떤 성능으로만 봤을 때 그러나 이제 그 차이가 점점 더 이제 좁혀지고 있고 디스크리트 쪽에서도 맥 버전을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제 그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리눅스가 더 뛰어난 거는 맞는데 그거에 따라 이제 걸맞은 장비를 옵션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고 조금 이제 다루기 어려운 게 있죠. 이게 이제 딱 그냥 뭐 잘 아시겠지만 키자마자 이제 우리가 이제 늘상 접하는 윈도우나 이제 맥 화면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좀 낯선 게 있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는 아주 이제 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은 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거의 다 할 수 있죠. 뭐 어도비군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뭐 기타 등등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카톡도 깔아서 뭐 바로 이메일 깔아서 바로바로 보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메일 깔아서 뭐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소규모일수록 맥이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이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리눅스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표님이나 그 메인 이제 이 아티스트 분들이 좀 알고 계신 분일 경우에는 조금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능이 좋은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리눅스를 이제 맞추는 것이 좋겠고 조금 내가 원하는 성능까지만 나와주면 되고 그리고 나는 그거 하나로 좀 더 여러 가지 작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맥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도 공식적으로 리눅스를 쓰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맥에서 쓰려면 어떤 사양이 이제 맞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자료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상에서 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그 한국에서 세미나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맥으로 한번 시스템을 한번 꾸며보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맥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맥 프로 모델 하고요. 근데 이제 맥 스튜디오 요 두 가지 중에 거의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 기타 뭐 맥민이라든가 뭐 이제 그 아이맥 같은 것들은 성능이 많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 예전에 썼던 지금도 이제 많은 스튜디오에서 쓰고 있죠. 이 아이맥 모델, 27인치 아이맥 모델, 요게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모델인데 지금 이제 이거에 준하는 모델은 이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M1, M2 모델이죠. 현재로서는 맥 프로가 있고 이제 맥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가격은 많이 차이 나죠. 엄청나게. 요거는 뭐 300만 원부터인데 이 맥 프로는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이게 그만큼 이게 차이가 있느냐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맥 프로로 한번 맞춰보려고 하면은 일단 맥으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 플레임을 내가 좀 제대로 좀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 그냥 풀옵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본다면은 CPU에서 요 옵션이 있는데 CPU 자체는 같아요. 24코어.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76코어로 이제 조금 더 많죠. 이제 32코어,
이 뉴럴 엔진 요것도 이제 똑같고, 얘를 선택을 하면은 13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GPU 성능이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 옵션을 추가를 하면은. 그리고 메모리 말할 것도 없이 이제 192 풀로 채우셔야 되고요. 요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걸 조금 아낄래다가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버벅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장치, 내부 저장 장치인데 8테라 풀로 채우고, 뭐 바퀴를 하게 되면은 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요 밑에 이제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나 뭐 이제 매직 트랙패드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애플 마우스는 거의 안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모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 스튜디오가 있는데, 맥 스튜디오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뭐 이쁘게 생겼죠. 자, 얘도 보면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24코어, 얘 아까 맥 프로 했을 때 24코어, 76코어, 36코어 그랬죠. 자, 얘도 24코어, 76코어, 32코어고, 메모리 192기가,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 내부 SSD 이제 8테라로 했을 때 얘는 1247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그거하고 뭐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500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럼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자, 많은 이제 해외 리뷰어들이나 그런 걸 했을 때 렌더링이나 기타 들어가는 거 당연히 똑같습니다. 얘랑 지금 그 CPU 성능이나 뭐 메모리, 그 다음에 뭐 SSD 속도 뭐 이런 게 다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얘랑 차이가 뭐냐? 얘랑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이 맥 프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타워형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요 내부 사진이 있나요? 예. 요 안에 이제 모든 그 CPU나 이제 그런 게 다 있고, 이 앞에 이제 그 팬이 있죠. 쿨링, 저기 바람 불어 넣어주는 거.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전에 인텔 맥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비난을 했던 이게 부분들인데, 이게 똑같이 M2 프로세서가 들어가면서 이제 얘는 나중에 메모리를 올린다던가 하는 게 안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텔 맥 쓸 때는 여기다가 이제 메모리를 막 이게 내가 추가로 막 집어넣으면은 1.5테라까지도 메모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최대치로 올렸을 때는.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안 되게 됐습니다. 맥 스튜디오 풀옵션으로 했을 때와 이 맥 프로 풀옵션으로 했을 때가 속도, 렌더링 속도나 그런 거는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이 맥 프로는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이 뒤에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가 기능이 되는 카드를 꼽을 수가 있어요. PCI 슬롯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내부 메모리 속도만큼 나오는 하드 SSD를 추가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나는 내부 네트워크가 굉장히 빨랐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광출력으로 내보내 가지고 더 빠르게 이제 신호를 이렇게 내보내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메모리 카드, 그 다음에 IO 카드, 또는 이제 혹시나 무슨 뭐 외부 장비를 여기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테이프, VCR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카드를 꽂아 가지고 내가 더 쓰고 싶은 기능을 더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현재 필요할까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제 하드웨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리뷰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러한 게 이제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CPU 속도라든가 실제적으로 이 렌더링 속도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같은 사양으로 맞췄다면.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모델은 이제 여러분들 그 쓰시는 거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가 필요하죠. 모니터 이제 일단 한번 찾아볼 거는 에이조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에이조 중에서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CG 시리즈가 있고 CS 시리즈가 있습니다. CS 시리즈가 이제 저가형이고, CG 시리즈가 이제 고급형 모델이에요. 요 중에서 그래도 27인치 이상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아니면은 27인치 1440 해상도 요거하고 이제 4K 모델이 있습니다. 4K 모델 중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난 좀 그래도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31인치 모델인데, 이제 31인치 모델은 조금 더 이제 비싸지겠죠. 요거 보면은 600만 원 정도, 680만 원 정도 하네요. 요거 가면은
요 지금 컬러 엣지 프로미넌스라고 나와 있는 게 CG가 쓸 수 있는 모델 중에서는 이제 최고 품질의 이제 모니터입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엄청나죠. 아니면은 애플에서 이제 모니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라는 이제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얘가 27인치, 얘가 31인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6K, 얘는 5K 이제 지원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거의 이제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얘는 이제 HDR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이제 굉장히 밝기가 엄청난 모델입니다. 얘는 HDR 기능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오히려 싼 가격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광고 위주로 이제 한다면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요거 27인치 정도면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는 이제 좋은 게 애플 요 우리 아까 봤던 그 하드웨어하고 뭐를 선택하시든 깔맞춤이죠. 아주 요 이제 깔끔하게 떨어진 요런 디자인에다가 스탠다드 글래스 있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 있는데 나노 텍스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사가 확 줄어드는 반면에 약간 좀 뿌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거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 200만 원짜리 모니터인데 스탠드가 요 이제 기본으로 따라오는 스탠드는 요 기울기밖에 안 됩니다. 요 앞으로 이제 약간 돌아가고 뒤로 약간 젖혀지고 그거밖에 안 되고 높이까지 조절을 하고 싶다라면은 이제 이 얼마야 한 40만 원 정도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기 그 암이라 그러죠. 그 마운트 배사 마운트 어댑터만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스탠드가 없는 거예요. 딱 요것만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나는 따로 그 암을 써가지고 이제 하고 싶다. 요게 이제 기본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높이까지 조절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월 마운트 이제 그런 거를 써서 이제 앞으로 오고 뒤로 가고 뭐 그런 것도 나는 이걸로 하겠다. 라면은 이제 이거를 주문을 할 때 이걸 미리 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로 못 바꿔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울기로 기본 모델로 하고요. 여기에 웹캠도 달려 있고 밑에 스피커도 있어요. 얘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줌 미팅이라든가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편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어요. 209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나는 애플도 싫고 에이저도 싫다. 그러면은 차선으로는 LG에서 나온 울트라 HD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온 지가 이제 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5K 해상도 지원하는 모델이고 27인치입니다. 이게 LG에서 만들었는데 이 파넬이 그 예전 그 일체형 아이맥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 들어갔던 패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 비슷한 화질을 내주고요. 얘는 이제 조금 세일을 해주네요. 얘는 166만 원 정도. 지금 그리고 아셔야 될 게 5K 울트라 HD 모니터 얘하고 스튜디오 모니터 애플 거 얘는 거의 그냥 애플 전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얘가 이제 키고 끄는 것도 없고 다 기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밝기 조절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걸 애플 본체 안에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A존은 이제 자체 캐리브레이션 기능도 있고 이제 뭐 PC에서도 쓸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훨씬 더 넓죠. 이거 말고도 이제 델에서 나온 하이엔드 모니터도 있고 HP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하지만 요 세 개 중에서 하시면은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죠. 이제 스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프로미스사에서 나온 이제 페가수스 모델을 이제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제일 많이 이제 알려진 모델입니다. 이제 R8 이 모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장 그 하드 드라이브를 이제 넣어가지고 레이드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쓰는 건데 뭐 요즘은 웬만하면은 이제 SSD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제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SSD를 꼽아가지고 이제 썬더볼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요즘 뭐 썬더볼트로 하면 40기가까지 이제 이론상으로는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느냐 뭐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급하는 그 업체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내가 몇 테라까지 필요하다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가격이랑 그런 거는 이제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프리뷰 모니터가 필요하죠. 이제 뭐 브로드캐스트 모니터라고도 하고, 이제 뭐 프로페셔널 모니터라고도 하고, 이제 뭐 그러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프로덕션 모니터라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TV 로직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국 회사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한 뭐 24인치 정도 요런 거가 이제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아마 가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요 TV 로직 요 모델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TV 로직보다는 이제 소니나 뭐 이제 기타 뭐 저기 어, 소니나 이제 기타 업체 모델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소니 요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지는 이제 공식 루트로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요 사이트는 이제 해외 요 전문 사이트인데, 저는 제가 회사에서는 이제 소니를 쓰고 있어요. 저는 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4K를 이걸 구매를 여기 보시면은 4K를 구매를 해야 4K를 구매를 해야 되나 뭐 그것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 영역만 제대로 나와주는 거면은 굳이 4K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이제 TV도 따로 놓고 이제 그것도 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TV는 이제 4K 지원을 하는 OLED여야 되겠죠. 예, 이거는 뭐 옵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약간 좀 변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 게, 아까 그게 없이 그냥 TV를 놓는 겁니다. 여기 LG OLED를 보시면은 이제 1인 업체나 뭐 이제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뭐 어마하게 큰 거는 필요가 당연히 없으실 거고, 여기 만일에 내가 책상에다 놓고 쓰고 싶다 하면은 요 42인치 모델이 있어요. 이게 LG OLED 이제 올해 출시가 된 거네요. 이게 지금 뭐 크기가 가늠이 안 될 텐데,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뭐 리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색은 아니지만 방송이 됐을 때, 또는 뭐 기타 다른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나갔을 때 색을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일 거다라고 이제 미리 예상해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뭐 프리랜서들도 그 프리뷰 모니터가 없이 그냥 요것만 갖다 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그걸 보니까 얘는 뭐 굉장히 이제 저렴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오거나 아니면은 좀 전문적으로 좀 제대로 좀 꾸미고 싶으신 경우 이제 스피커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제로 이제 야마하 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프로덕션, 그러니까 이게 음악 하거나 어떤 이게 영상 뭐 이게 제작하기엔 거의 그냥 스탠다드나 마찬가지예요. 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요 HS 시리즈 요걸로 가지고,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앰프가 필요 없어요. 이 뒤에 앰프가 달려 있고, 플레임에서 나오는 신호가 일로 바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재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을 하려면 컴퓨터에서 해줘야 돼요. 요런 그 인터페이스 같은 요런 조그만 장치가 필요한데, 요거를 놓으시면은 그래도 여기는 좀 그래도 아는 데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좀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한 짝씩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스테레오로 놔야 되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두 개를 사야 됩니다. 얘네는 아예 그 세트로 파는 그런 가격인가? 정확히 그런 것 같네요. 가격을 보니까 얘는 이제 두 개 이제 세트로 파는 거고, 얘는 이제 하나씩 가격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볼 게 이제 키보드가 있어야죠, 당연히. 타블렛은 거의 지금 뭐 와콤 타블렛 아니면은 이제 플레이밍이 거의 제대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와콤 그 프로 모델 그거 아니면은 거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걸로 하시면 되고, 자, 키보드를 사야 되는데 이 맥을 살 거니까 애플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애플 키보드를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자, 크게 한번 보면은 얘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저 펑션키 있죠? 자, 우리가 제일 이 플레임 아티스트로서 제일 많이 쓰는 키가 F1하고 F4 키일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뭐 이런 키보드 있잖아요. 이런 키보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사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금방 손이 딱 가고 눈으로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F1, F4, F5, F8 요걸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애플 키보드가 이게 그냥 다라라락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한번 보고 찾아야 돼요. 손이 물론 이게 딱 가가지고 어느 정도 대충 위치는 잡지만 플레임 작업자 중에서는 요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애플 키보드를 여기 이제 다라락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애플 키보드보다는 이제 다른 회사의 일반적인 키보드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키보드를 지금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다른 키보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일에 요 내가 장비가 이제 거의 플레이만 쓸 거다 메인 장비로서 그러면은 저는 이 영문 키보드를 어떻게든 좀 구하셔가지고 쓰는 거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금방금방 보이거든요. 한글이 같이 이제 그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는 이거 갖고 타이핑도 하고 이메일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거다. 나는 한글 키보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뭐 당연히 한글 키보드 쓰시면 되는데 거의 나는 플레이만 쓸 거다. 이 장비로는 그러면은 영문 키보드를 구하셔가지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키보드 중에 뭐 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지금 얘도 그 똑같은 문제가 있죠. 펑션 키가 따라락 붙어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딱 그 눈으로 보고 이게 그 찾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왼쪽에 요 기능 키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표준 키는 3개인데 얘는 펑션 기능 키를 여기다 달아놔가지고 이 키가 4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딱딱 그냥 그 손으로 이제 붙잡고 이제 단축키를 써야 되는데 이게 막 헷갈립니다. 여기서 4개짜리인지 4개짜리가 있으면 키보드 구매하실 때 요런 게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다 막 그 뭐 볼륨 조절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기능 키가 있는데 요 왼쪽에 우리가 거의 자주 쓰는 요 키는 이게 반드시 이게 스탠다드 키 3개짜리 그런 키보드로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완전히 그냥 그 스탠다드 키 있죠? 딱 이렇게 위에 펑션 키도 1, 2, 3, 4 딱 나눠져 있고 아래쪽도 3가지만 딱 있는 거. 아주 그 표준 키보드죠. 스탠다드 키보드. 요런 키보드로 이제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요 모델인데 요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영문이니까 훨씬 보기 깔끔하죠.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밑에 키 3개 있고 위가 갈려져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기계식이라고 해서 이제 척척척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혼자 쓰시면 상관이 없죠. 저도 그런 키감을 좋아하고 소리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뭐 옆에 뭐 다른 직원들이 같이 있거나 할 때는 혹시나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서 소리가 없는 거를 고를 건지 소리가 조금 나도 내가 그 키감이 좋을 건지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두서없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플레임 하는 데서 이제 많이 쉬워지고 플레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간단해지고 쉬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그 업체하고 분명히 이제 먼저 미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는 시스템 잘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